저는 최창근이라고 하고요. 주대한 선생님이랑은 아마 취재원 제가 인터뷰를 2번 했었는데 취재원 사이를 만났다가 또 이런저런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고 여기까지 친구는 아니고요. 너무 가분하게 하시고요. 아까 했던 주대한 선생님은 뵐면 뵐수록 제가 선입견을 처음에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면 평생 이제 학생 운동하시고 노동 운동하신 분들의 인생에 스산함이 있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주대한 선생님 놀랍게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저희 80년대 이제 아드님이 8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님 뻘한테도 이제 친구라고 불러주셔서 소탈하신 게 참 좋았고요. K 데모크라시는 초판을 이제 회색으로 했던 박민식 장관님한테 하고 최근에 또 주셔가지고 읽어봤는데 이제 개정도 되고 내용이 더 풍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좋았던 건 여기 168페이지 나오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5분을 이제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승만, 김성수, 신익희, 조봉암, 조만식 이분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한 그림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비유가 참 좋았어요. 이 5분을 있는데 대한민국을 하나 마을에 비유를 하셨는데 하늘에는 우남이라는 해와 해공이라는 달이 떠 있고 죽산이라는 동산이 있고 인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고당 이제 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우남은 국민의힘에서 해공은 민주당에서 조상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 해와 달은 허공에 떠 있고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분만 모셔서는 이념의 대립의 갈등과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사는 데서 죽산이라는 데 마을을 묘사를 하셨는데 이게 비유가 정말 동화적이면서 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요즘에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보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각자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잘 세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이제 남우영 선생님 일본서 유학을 하셨는데 저는 대만서 석사를 마쳤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가 남북한이 아니고 한국과 대만이라고 보거든요. 경제 발전 수준, 민주주의 수준. 보면 이제 민주화나 자유화 수준으로 오히려 대만이 한국보다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만서 공부하면서 이제 대만 관련 책도 쓰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만 현대사를 쭉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도 한국이 독재라고 하기도 하고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대만이 당시 국민당이 일당 독재 체제 계엄령 하는 비하면 훨씬 더 온건하게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기념관이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만 타이베이에 가면 랜드마크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중정 기념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정이 장제스 총통의 본명이거든요. 타이베이 시내 한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정 기념당이 있고요. 그 옆에는 국부기념당이라고 타이베이 1011 빌딩 랜드마크 근처에 있는데 두 개를 이제 중화민국의 국부와 제2의 국부로 묘사하고 대만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대한 기념관을 보면서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그래도 이 나라는 국부라고 불리고 제2의 국부라고 불린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기념관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부러움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 우상 숭배냐? 아니 개인 숭배가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한 기념관도 아니고 기념시설도 아니지만 이 K 데모크라시 책이 그래도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하는 분들의 업적을 재조명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깨우침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우영 선생님이랑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도 데모를 하거나 한번 앞장선 적은 없는데 의식은 완전히 왼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예를 들어 강만길 교수 책이라든지 요즘 강주만 교수님은 좀 많이 변하셨는데 이제 강주만 교수의 인물과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영희 교수 그런 책들을 다 읽고 자랐으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끔 책을 보면서 좀 우려할 정도로 얘는 대학만 가면 100% 운동권이 될 거다. 벌써부터 이런 책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한윤영 선생님도 저랑 동갑인데 안티조선 운동이 그때 한참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그래서 이분들 아마 조선일보 태평로 본사 앞에 가 시위도 하시고 알고 있는데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런 신문 보면은 큰일 난다고. 어떻게 대학생이 문제의식도 의식도 없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런 매판 신문
반민족 매판 신문이 뭐 그렇게 낙인을 찍혀있는데 그런 신문을 보면 큰일 난다. 당연히 한겨레 뭐 경향신문 보고 오마이뉴스가 창간됐을 때 봐야 된다. 그런 세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관점 잘못됐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든 거는 대만서 공부하면 장점이 뭐냐면 대만을 알게 되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게 되니까 비교를 해가면서 아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그다음 친일파가 세운 나라, 그다음에 뭐 저희 대학 때까지면서 좀 놀랬을 때 미국이라는 대신에 미제라는 표현을 쓰는 그 한국사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뭐 미제 괴뢰 정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 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그렇게 비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유진스가 이제 일본 도쿄에 공연을 하면서 한바탕 이제 붐을 일으켰잖아요. 한일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현대사에서 기적을 쓴 나라라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미 군정 3년을 겪고 이제 건국된 지 3년 차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로 상태에서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지금 오늘날 뭐 세계 7위권 이제 선진국이 대열했는데 기적을 쏘은 나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되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군부 권위주의 통치를 하고 그 속에서 대만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한국보다 더 발전했는데 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자학을 해왔던가에 대해서 이쪽 해독제 역할을 해주는 게 전 K 데모크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